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2024년 9평 과학기술 지문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강의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강의 앞에 항상 이렇게 공부 방법이라든가 여러분들한테 좀 자극을 줄 수 있는 것들을 한 2분만 얘기하고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저번의 주제는 뭐였어요? 단거나, 그죠? 오늘의 주제는 강의만 들어서는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 학생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높아심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강의를 듣는 이유는 내가 혼자 정리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정리를 해주기 때문이지 그게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맞죠? 예를 들어 수학 강사가 수학 문제를 풀어주는 걸 보는 이유는 내가 열심히 고민한 것이 올바른지를 확인하려고 보는 거지 그 사람 강의를 듣고 있다고 내가 그 강의를 끊는 순간에 그 수학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강의라고 하는 함정에 절대 빠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뭘 말해주고 싶은 거냐면 강의는 여러분의 공부에 절대 선행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앞에 놓고 그걸 따라가는 건 바보들이 하는 짓이야. 제 말 이해됐죠? 여러분이 먼저 교재를 정했죠. 그럼 그 교재를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강의에 도움을 받는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강의를 맹신해서 그걸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건 굉장히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다. 제 말 이해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 국어라는 과목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처럼 지금 비문학 지문을 먼저 했죠. 자, 비문학 지문을 여러분이 먼저 풀고 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강사하고 여러분이 지금 했던 거하고 뭐를 해보는 거죠? 비교를 하는 거죠. 아,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을 놓쳤구나. 자, 그럼 여기까지는 여러분 공부한 겁니까? 준비한 겁니까? 준비한 거예요, 준비.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한번 풀었죠. 강사가 푸는 거 두 번째 봤죠. 비교했죠. 맞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세 번의 과정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의 공부가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의 노트 속에, 여러분들의 교재 속에 기록돼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이게 기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몇 회독을 하느냐. 맞나? 여기서부터 진짜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거야. 이해돼? 이렇게 세 번에 걸쳐 정리한 내용을 내가 도대체 몇 번을 반복해서 보느냐. 이해됩니까? 그 반복 횟수가, 이 반복 횟수가 여러분의 성적을 올리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국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친구는 맨날 1등급 나오는데 어떤 친구는 맨날 5등급 나온단 말이에요. 이유는 뭘까요? 여기까지는 다 가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는 다 간다고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공부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꼭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공부한 걸 강사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비교했는데 강사가 현차나? 아, 그럼 이거 꺼지라고 해야지. 이거 꺼지라고 해야지. 맞아 안 맞아?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공부를 도와주는 게 선생의 역할이지 선생이 절대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좀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어떤 걸 좀 비교해 보고 싶냐면요. 여러분들이 잘 읽고 있다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내가 비문학 지문을 읽고 있는데 내가 이걸 진짜 제대로 잘 읽고 있나? 이걸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잘 보세요. 내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그 글이 요약이 되는 거야. 아, 이 글은 이런 내용이야 라는 게 요약이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글을 너무너무 잘 읽은 거예요. 그런데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보량이 막 늘어나는 거야. 많아진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럼 이건 여러분들이 어딘가 모르게 글을 잘못 읽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지문을 통해서 앞전 효과죠. 이 앞전 효과라는 지문을 통해서 요약하는 게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끝나는지를 조금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럼 요약을 하려면 같은 말이 반복된다는 걸 느껴야 되죠. 그럼 같은 말이 반복된다는 걸 느끼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우리 지환이를 기준으로 딱 놓으니까 민준이도 공통점이 있고 은재도 공통점이 있고 현서도 공통점이 있고 리아도 공통점이 있단 말이에요. 뭘까요? 검은색 옷을 입고 있다. 이제 이해돼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걸 기준으로 딱 놓고 보면 그게 묶인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들이 서론이라는 부분에서 요약을 한다는 건 서론이라고 하는 것을 잡은 상태에서 그것들이 반복된다는 걸 느끼는 거다. 맞나요? 그게 글을 잘 읽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저울은 끈처, 흔히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거나 끈처, 전기저항 변화를 측정하여 질량을 잰다. 질량 동그라미 치죠? 자, 그럼 저울의 원래 역할은 뭐죠, 여러분? 질량 잰다는 거예요. 그럼 질량에다 동그라미 빵 칠게요. 자,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뭘 잰다고요? 질량 잰다고요. 여러분, 뭘 잰다고요, 여러분? 질량 잰다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읽으셨겠지만 여기 이 지문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뭘까요? 질량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읽었는데도 그게 안 보여요. 너무 쉽게 보는 거야. 자, 그럼 저울은 얘들아 질량을 재는 거다. 갑니다. 그렇다면 초정밀 저울은 기체 분자나 DNA 같은 미세 물질의 질량을 어떻게 될까? 질량 동그라미 칠게요. 제가 얘기하는 순간에 이제 질량이 막 보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여러분이 읽을 때 아무렇지도 않았던 단어가 이게 반복되고 있었구나가 보이잖아. 내 말 이해돼요? 자, 계속 갑니다. 이해 답하기 위해서 앞전 효과를 이해되는데, 자, 그럼 여러분 저울이 질량을 재는데 초미세 질량 맞죠, 여러분? 이런 미세 물질의 질량은 무슨 효과를 알아야 된대요? 앞전 효과라는 단어를 알면 된대요. 자, 질문 칠판 보세요.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 무슨 효과 설명할까요? 앞전 효과 설명하겠죠. 그런데 이 앞전 효과를 설명하는 이유가 뭐죠? 저울이 뭐 재는 방법? 질량 재는 방법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저울이 뭐 잰다고요? 질량 잰다고요. 알겠죠? 자, 갑니다. 앞전 효과에는 재료에 기계적 변형이 생기면 재료의 전압이 발생하는 1차 앞전 효과가 있고요. 그럼 기계적 변형이 생기면 전압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두 번째, 재료에 전압을 걸면 재료의 기계적 변형이 생기는 게 뭐죠? 2차 앞전 효과예요. 맞죠, 여러분? 자, 그럼 1차하고 2차는 얘들아 순서가 다른 거네. 맞나요? 기계적 변형이 생기면 전압이 생기는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 요새는 보도블록도 재밌게 만들려고 이렇게 길을 딱 가면 이렇게 보도블록을 밟으면 거기서 이렇게 빛이 나오는 거 알아? 그게 바로 뭘까요? 1차 앞전 효과가 되는 거죠. 기계적 변형이 생기니까 전압이 발생해서 불이 들어온단 말이야. 내 말 이해됩니까? 이게 1차 앞전 효과고 재료에 전압을 걸면 거꾸로 기계의 변형이 생기는 게 뭐다? 2차 앞전 효과다. 여기까지 앞전 효과 이해됐죠? 그런데 두 앞전 효과가 모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생기는 재료를 앞전체라고 하며 수정이 주로 쓰인다. 주로에다 동그라미 치고 별표. 선생님, 왜 모두라는 말하고 주로라는 말에 자꾸 동그라미 치라고 별표 치라고 하셨어요? 이거 나오면 무조건 선출이니까. 얘들아 생각해봐. 모두 얘들아 뭐한다? 두 앞전 효과가 모두 생기는 게 뭐래? 앞전체고 이게 뭐래? 수정이지.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1차 앞전 효과나 2차 앞전 효과 모두 생기는 게 바로 뭐죠? 앞전체죠. 그거의 재료로 쓰는 게 뭐죠? 수정이죠. 그것 때문에 19번에 1번 선택지가 탄생한 거예요. 이해돼요? 그것 때문에 19번에 2번 선택지가 탄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 풀 때 여러분 5번을 답으로 찍지 못했던 친구들 또는 5번으로 찍었다 하더라도 몇 번 선택지에서 선택지를 못 고른 친구들이 있냐면 1번 선택지에서 막혔던 친구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읽고 세 번째 단락부터 읽어보면 그 수정 진동자는 얘들아 몇 차 앞전 효과 같아? 2차 앞전 효과 같잖아.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1차 앞전 효과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요. 내 말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이미 두 번째 단락 마지막 줄에 모두라는 말이 써 있었기 때문에 19번의 1번 기억에는 1차 앞전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재료가 있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다음 두 번째 수정이 뭐 한다고요? 주로 쓰인다고 그랬죠. 쌤 보세요. 이런 것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라니까. 주로 쓰인다는 건 딴 걸로도 쓸 수 있다는 거지. 이것 때문에 18번에 1번 선택지가 탄생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왜 풉니까? 이런 걸로 선택해 내는구나. 내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말 그대로 여러분 수식하는 말이잖아요. 그럼 수식하는 말을 썼다는 건 이 말은 여러분 선택지에 뭐 하겠다는 걸까? 내겠다는 거거든. 내 말 이해됩니까? 이래서 여러분들 그 모두라는 단어와 주로라는 단어는 읽을 때 여기 좀 봐줘봐. 본능적으로 그냥 체크를 해야 돼. 본능적으로 그냥. 요건 선출해 내겠다. 이해됩니까? 네. 자, 계속 갑니다. 자, 앞전체를 사용하는 수정은 특정 방향의 절단 및 가공하여 납작한 원판 모양으로 만드는데요.
이후 원판의 양면에 전극을 가한 후 플러스와 마이너스기 교대로 바뀌는 전압을 가하면 수정이 진동을 당연히 하겠죠. 이때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고요 주파수와 일치시켜서 수정이 큰 폭으로 진동하도록 한대요. 그럼 봅시다. 전압의 고요 주파수가 이미 있었는데 거기에 얘들아 뭘 합친 거야? 수정의 진폭을 합친 거지. 그럼 여러분 진폭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커지겠죠. 그럼 커진다는 건 여러분 미세한 것들도 다 반대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내 말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진동하도록 하여 진동의 측정이 쉽게 만든 것이 수정 진동자다. 고유 주파수가 뭐냐면 어떤 물체가 갖는 고유한 진동의 주파수인데, 그럼 얘들아 모든 물질은 다 뭘 갖고 있는 거야? 진동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럼 물어보자. 우리도 진동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도 진동이 있죠. 우리도 지금 안 보이는 건 진동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지구도 주파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여러분. 지구도 진동하고 있어요. 고유 주파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몇 헤르츠 이런 말 들어봤죠? 다 진동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미주십니다. 같은 재료의 앞전체라도 앞전체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 여러분? 주파수가 달라진대요. 다시 앞전체의 무엇에 따라 모양과 뭐에 따라 크기에 따라 달라진대요. 딱 보는 순간 어때? 아, 이거 선출이다. 느낌 오세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19번의 5번 선택지가 탄생한 거예요. 그게 답이었던 거고, 뭐라고 써 있어? 기역의 전극에 가해진 특정 주파수의 전압은 앞전체의 고유 주파수의 값을 더 크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앞전체의 고유 주파수를 크게 만드는 건 뭐밖에 없죠? 모양과 크기밖에 없어요.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선택지를 만들어낸다. 자, 이 지문이 또 나오는 게 아니죠. 하지만 이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머릿속에 심어둬야 되는 건 뭐야? 어떤 문장을 선택지에 내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계속 갑니다. 수정진동제에 어떤 물질이 달라붙어 질량이 증가하면, 그럼 수정진동제에 어떤 물질이 달라붙어서 질량이 증가해요. 질량 동그라미 드디어 나왔다, 얘들아. 자, 저울은 뭐 재려고 만든 거라고? 질량 재려고 만든 거야. 자, 그러면 수정진동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어떤 애들이 달라붙었어. 그럼 당연히 얘들아 질량이 증가하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질량이 증가하면 얘들아 주파수는 어떻게 될까? 진폭은 작아지겠지. 무거워졌으니까. 이해됩니까? 가볍다가 어떤 게 달라붙으면 점점점 무거워지겠죠. 내 말 이해됩니까? 그럼 주파수는 진폭은 어떨까? 줄어들겠지. 보세요. 이제부터 이해 영역이야. 수정진동제에 어떤 물질이 달라붙어 질량이 증가하면 고유 주파수에 진동하던 수정진동제의 주파수가 감소한다. 이제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그럼 주파수의 감소량이 그 물체의 뭐가 될까? 질량이 되겠지. 눈치 깠어? 계속 갑니다. 수정진동제의 주파수는 매우 작은 질량 변화에 민감하게 변하므로 기체 분자나 DNA 같은 미세물질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다. 지금 계속 질량 보이세요, 이제? 이제 질량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갔던 그 질량이 계속 나온 거야. 진동자에는 질량 민감도는 주파수의 변화 정도에 측정된 질량으로 나눈 값인데, 그죠? 더럽게 많이 나오죠? 수정진동자의 질량 민감도는 뭐하다? 매우 크다. 맞습니까? 그럼 질량 민감도가 매우 크다는 건 쌤 봐봐, 얘들아. 아주 작은 질량에도 반응한다, 안 한다? 한다. 다시 말하면 질량을 잴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됩니까? 네. 자, 결과적으로 쌤 보세요. 진동으로 하는 거네요. 그죠? 진동을 가지고 질량을 재는 거네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계속 갑니다. 수정 진동자를 질량을 측정하는 원리에 응용하면 이제 응용한대요, 응용. 맞습니까, 여러분? 다시요. 뭐 한다고요? 응용이래요, 응용. 맞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응용하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죠? 갑니다. 특정 기체에 뭘 감소할 수 있다? 농도 동그라미 빵 칠까요? 자, 이제는 질량이 아니라 뭐로 바뀐 거야? 농도로 바뀐 거예요. 야, 질량 재는 원리를 그대로 이용하면 농도도 잴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근데 얘들아, 너무 당연한 거 아니지? 선생님 봐봐, 얘들아. 질량이 많이 나간다는 건 그 기체가 많다는 거지. 그 기체가 많다는 건 농도가 짙다는 거야, 옅다는 거야? 짙다는 거 아닐까? 맞니, 얘들아? 아이, 얘들아, 물에다가 소금을 탔어. 그럼 이거 무슨 물이야? 소금물이잖아. 그럼 이 소금이 많이 타면 많이 탈수록 질량이 많이 나가는 걸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질량이 많이 나간다는 건 농도도 짙어진다는 거잖아.
이해됩니까? 그럼 질량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알 수 있다? 농도도 알 수 있다는 얘기다. 같은 말이라는 얘기야. 이해돼?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무슨 영역이 되는 거야? 빨리 가는 영역이 되는 거야. 빨리 가는 영역.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수정진동자의 질량을 측정하는 원리를 응용하면 특정 기체의 농도를 감지할 수 있다. 수정진동자를 특정 기체가 붙도록 처리하면 여기에 특정 기체가 달라붙으며 질량 변화가 생겨. 당연하죠. 당연하죠. 수정진동자의 주파수는 감소한다. 아까 했던 말 그대로 똑같은 말이죠. 맞습니까? 일정 시점이 되면 수정진동자의 주파수가 더 감소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유지한다. 그럼 달라붙을 놈들 다 달라붙었다 이 말이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이유는 특정 기체가 일정량 이상 달라붙지 않기 때문이다. 혼합 기체에서 자 그럼 쌤 보자. 이제 특정 기체는 알겠어. 근데 갑자기 무슨 기체 나왔어? 혼합 기체 나왔지. 그럼 혼합 기체라는 건 하나만 있는 거야? 여러 개 섞여 있는 거야? 여러 개 섞여 있는 거지. 그런 혼합 기체에서 특정 기체의 농도가 뭐 할수록 클수록 더 작은 주파수에서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왜 그럴까요? 얘들아, 혼합 기체에서 특정 기체의 농도가 클수록 이랬지. 그럼 특정 기체의 농도가 크다는 건 쌤 봐봐. 달라붙는 기체가 많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많다는 거죠. 특정 기체의 농도가 얘들아 크다는 거는 특정 기체가 많다는 얘기잖아. 그럼 특정 기체가 많다는 건 특정 기체의 질량이 높다는 거야, 낮다는 거야? 높다는 거죠. 그럼 농도가 짙다는 거야, 낮다는 거야? 짙다는 거죠. 높다도 돼요. 오케이, 버벅거리냐. 높다도 돼요. 짙다는 거죠. 여기까지 됩니까? 그럴수록 주파수에서 주파수가 일정하게 더 작은 주파수에서 당연히 유지돼야 되겠죠. 왜 그렇죠, 여러분? 많이 달라붙으니까 주파수는 당연히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너무 당연한 말. 특정 기체가 얼마나 빨리 수정진동자에 붙어 주파수가 일정한 값이 되는가를 척도를 반응 속도라고 반응 시간이라 하는데 반응 시간이 짧을수록 특정 기체의 농도를 더 빨리 잴 수 있대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반응 시간이 짧으면 그만큼 그 기체가 빨리 달라붙었다는 얘기니까 빨리 얼마인지 측정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됩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말인데 괜히 헛갈리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자, 쌤 볼게요. 요약해 봅시다. 여기 보세요. 저울은 뭐 재려고 만든 거야? 질량 재려고 만든 거야. 근데 너무 작은 건 잴 수가 없어. 그래서 무슨 효과 이용해? 압전 효과 이용해. 그래서 압전 효과라고 하는 건 수정이라는 걸 이용한대. 그지? 자, 그럼 여기에 뭐가 어떤 기체가 달라붙었어. 맞습니까? 그럼 질량이 뭐해? 증가해. 그럼 주파수는 뭐해? 감소해. 이해돼? 끝이야. 그럼 얘들아, 질량이 감소했다는 건 얘들아 무엇이 증가했다는 말과 똑같아? 농도가 증가했다는 말과 똑같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럼 얘들아 주파수가 얘들아 10이었는데 갑자기 3이 됐어. 어떤 애는 10이었는데 주파수가 5가 됐어. 그럼 얘들아 어느 게 질량이 더 많은 거야? 10에서 3된 애가 훨씬 더 많은 거죠. 높은 거죠, 질량이. 내 말 이해됩니까? 농도는 어느 게 더 높은 거야? 10에서 3된 애가 제일 높은 거죠. 이해됩니까? 어떤 말인지 이해 가세요? 자, 계속 갑니다. 자, 계속 볼게요. 그런데 측정 대상이 아닌 기체가 함께 붙으면 이렇게 돼 있죠. 측정 대상이 아닌 기체가 붙는 거예요. 그럼 무슨 기체예요? 혼합 기체죠. 맞나요? 자, 이렇게 붙으면 측정하려는 대상 기체의 정확한 농도를 측정하기 어렵겠죠. 그렇겠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또한 대상 기체만 붙더라도 그 기체의 농도를 알 수는 없대요. 이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대상 기체의 농도에 따라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를 미리 뭐한다? 측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뭐를 해놓고 대상 기체의 농도를 먼저 측정을 해놓고 그 후 대상 기체의 농도를 모르는 혼합 기체에서 주파수의 변화를 측정하면 대상 기체의 농도를 뭐 할 수 있다?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나옵니다.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의 변화 정도를 뭐로 나누면? 농도로 나누면. 자,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선생님 볼게요. 농도로 나눌게요. 자, 선생님 보세요. 농도는 미리 측정해 놓은 거죠. 미리 측정해 놨잖아. 자, 근데 만약에 10이었는데 주파수가 4로 변했어. 그럼 변화폭이 몇이야? 6이죠. 그런데 농도를 이미 해놨거든? 그 농도가 2였다고 쳐보자. 그럼 2로 나누죠. 그럼 몇이죠, 여러분? 3이죠. 이해됩니까? 그럼 3이 바로 뭐가 되는 거지, 얘들아? 3이 농도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야, 농도에 대한 뭐가 되는 거죠? 민감도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럼 요것 때문에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20번 문제가 탄생한 건데요. 자, 20번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 비문학의 보기는 지문의 무슨 판? 축소판입니다. 지문의 사례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코올 감지기 AB를 이용하여 어떤 밀폐된 공간에 혼합기체의 알코올의 농도를 측정했어. 그럼 혼합기체의 알코올 농도니까 알코올 농도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특정 기체가 되는 거죠. 대상 기체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때 A와 B는 모두 진동자의 알코올에 달라붙어 있어도 처리한 겁니다. A와 B가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파수가 감소하다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됐대요. 자, 그러면 이제 질량은 측정이 되는데 농도는 어떻게 측정한다고 아까 얘기했는 거 봤지? 왼쪽에 있는 맨 마지막 단락에서 봤죠? 자, 그걸 근거로 해서 1번부터 풀어봅니다. A의 진동자에 있는 앞전체의 고유 주파수를 알코올만 있는 기체에서 미리 측정해 놓으면 여러분 앞전체의 고유 주파수를 미리 측정해 놓는 게 아니고요. 맞나요? 대상 기체의 농도에 따라 수정 진동체의 주파수 변화를 미리 측정해 놓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1번 탈락. 자, 2번. B에 달라붙은 알코올의 양은 변하지 않고 다른 기체와 함께 달라붙은 후 진동수의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이때 주파수의 값은 알코올만 붙었을 때보다 더 작겠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 얘들아? 알코올만 붙었을 때보다 다른 기체가 다시 달라붙었다면 질량은 당연히 뭐 할까? 증가하겠죠. 그럼 질량이 증가한다는 건 뭐다 얘들아? 주파수는 감소하겠죠.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잡으면 몇 번? 2번이죠. 3번. A와 B에서 알코올이 달라붙도록 진동자를 처리한 것은 알코올이 달라붙음에 따라 진동자의 최대한 큰 폭으로 진동하는 게 아니라 진동자가 작게 진폭해야 해요. 작게. 붙었으니까. 맞나요? 4번. A가 B에 비해 동일한 양의 알코올이 달라붙은 후 생기는 주파수의 변화 정도가 크대요. 그죠? 주파수의 변화 정도가 크대요. 그러면 A가 B보다 알코올 농도에 대한 민감도가 더 뭐하다고 표현해야죠? 크다고 표현해야죠. 작다가 아니라 뭐다? 크다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똑같이 농도가 2였어. 자, 그런데 얘들아, 변화가 6이었던 애가 있고 변화가 10이었던 애가 있어. 그럼 어느 게 크니? 얘가 크잖아. 그럼 변화폭이 크다는 건 민감도도 뭐 한 거야? 큰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거기 뭐다? 큰 폭, 작은 게 아니라 뭐하다? 커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맨 마지막 문장에 했던 얘기입니다. 5번. B가 A보다 알코올의 일정량과 달라붙는 시간이 더 짧더라도 알코올이 달라붙은 양이 서로 같다면 A와 B의 반응 시간은 당연히 다른 겁니다. 왜죠, 여러분? 끝에서 마지막 그 전 단락의 맨 마지막 줄에 보면 반응 시간이 짧을수록 특정 기체의 농도를 더 빨리 잴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맞습니까? 네, 정답은 그래서 2번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선생님 봅시다. 이 지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죠? 앞전 효과를 가지고 뭘 잰다? 질량을 잰다. 맞습니까? 근데 그 앞전 효과가 뭐였죠, 여러분? 주파수의 변화 폭이었죠. 그럼 주파수의 변화 폭이 작아졌다는 건 질량이 뭐 했다는 뜻이다? 커졌다는 얘기다. 이해됩니다?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럼 17번 문제 적절한 겁니다. 정답은 5번. 아마 4번하고 5번이 헷갈렸을 거예요. 헷갈렸다면 얘들아,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왜 답만 얘기하지 않고 헷갈리는 선택지를 얘기하냐면 학생 입장에서는 선생하고 비교를 해봐야 내가 어디가 불편한지를 알아낼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고 있는 거야. 4번은 여러분 근데 뭐가 틀렸던 걸까요? 앞전체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유형을 구분하는 것도 사실은 좀 1차 앞전 효과와 2차 앞전 효과로 나누는 거니까 괜찮아. 근데 초정밀 저울의 작동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다. 뭐가 틀렸죠? 단계별이 틀렸죠. 단계별.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8번입니다.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왜 4번이 틀렸습니까? 같은 방향으로 절단한 수정은 크기가 달라도 고유 주파수가 서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까 선출해서 썼던 문장 또 나왔네요. 맞습니까? 모양과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어요. 맞나요? 그래서 18번의 4번 선택지와 맞나요? 19번의 5번 선택지를 모두 결정지었던 문장이 그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19번에 5번, 20번에 2번까지 풀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